저 멀리서 지금 막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오는 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용감하게 막 코뿔소한테 돌진을 해요. 자기가 코뿔소도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우려했던 관세 폭탄이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크게 터져가지고 뭐 우방국도 상대로 관세를 매기긴 했는데 뭐 지금 다시 또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서 아주 뭐 대형 악재는 아닌 걸로 또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또 보복 조치에 또 나서 있고 그래서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세 관련해서 시장 진단해드리고 또 유망 종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그레놀리 투자자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중국. 네.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보복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네. 중국 시장 또 미국 시장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전망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시장의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트럼프 플레이션이었어요. 관세를 자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이제 우려감이 있었고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됐어요. 이때는 뭐였냐면은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월 달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관세 폭탄을 맞아버리는 딱 경험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가는지 그 와중에 지금 중국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은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데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수입에 다 합쳐서 45%를 차지해요. 여기가 반이에요.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EU,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한국, 베트남 같은 한국이 한 7, 8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8위 정도 미국 수입의 전체 수입 비중에서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베트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퍼스트 애들이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EU하고 일본이 자꾸 이제 언급이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또 한국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일단 25% 관세 부과한 다음에 약간 우려감이 있었는데 뭐 바로 이제 멕시코가 그러면 저희들이 국경에다가 1만 명 병력 배치하겠다. 그랬더니 30일간 유예를 줬어요. 진짜 배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캐나다도 똑같이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가 이제 불법 체류자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50%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9시간 만에 비행기 보내서 다 데리고 왔어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관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때 쓰는 게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혀 그거 상관없다.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쓴다. 협상 지렛대. 그렇죠.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동안 딱 봤을 때 자꾸 미국이 봤을 때 이 녀석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 생각하는 애들부터 조진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사실 뭐 추가 10%예요. 그래서 다들 왜 이렇게 중국은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든이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미 평균적으로 50%를 다 때려버렸어요. 지금 이미 시행 중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트럼프는 할 일이 없어갖고 10%만 더 주겠다 이건데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협상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일단 중국은 준비를 해와 있었고 이미 50%가 부과된 상황에서 10%가 더 부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한 게 그럼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액화, 천연가스에 뭐 10% 관세 추가 부과하고 뭐 픽업 트럭 뭐 자동차, 농기계 쭉쭉쭉 해서 10% 관세 추가 부과하고 여기다가 뭐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 가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반독점 뭐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 개시하고 그 다음에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이거 이미 하던 거예요. 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복 조치라고 그러는데 보복 조치도 아니고 얘들 똑같아요. 하던 거 했고 그다음에 10일부터 시행한다. 아직까지 10일까지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4일날 관세 부과가 됐지만은 10일까지 다시 또 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치적으로 뭔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누군 또 그래요. 이거 둘이서 쇼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중국에 그렇게 관세를 때렸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관세 부과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러한 가능성, 협상 가능성 때문에
다운이 되고 있다. 네.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은 이미 협상단이 가서 지금 협상을 시작하는 것 같고요. 한국은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갖고 그래서 좀 사실 우려감이 있어요. 한국은 협상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게 TV에서는 신세계 쪽에 뭐 정 땡땡 부회장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은 원래 다니면서 사진 찍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도 없어 보이고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지. 뭐 하나의 기업, 일개 기업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는 사실 미국 수출 우리나라 뭐 이거 관련해서 그렇게 주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뭐 만두 같은 거 팔지 않나요? 거의 고향 만두. 아니, 그러니까 아주 네. 지역적인 상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사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번 1월 달 이제 우리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2월 1일 날. 벌써 이게 느낌이 오는 게 보니까 수출이 491억 달러로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10%가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수입도 보면은 510억 달러로 작년 대비 6.4%가 감소했어요. 이미 감소가 해버렸어요. 벌써 지금 1월 달에. 거기에다가 보니까 무역 적자가 지금 20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그다음에 안에 품목을 보니까 대미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가전 제품, 섬유 제품, 2차 전지 품목이 수출이 작년 대비 10% 이상 급감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그런 시장이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우리 차례가 왔는데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보이는 이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보여져요. 네. 충분히 반영됐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에서 실패를 하고 협상이 자꾸 지연되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부담금 이런 문제들이 가장 우선적일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게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충격이 오지 않겠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자동차,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가전 이건 이제 피해야 되죠, 사실은.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그 리스크가 아직 그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현재는 그냥 불확실성 속에 그렇죠.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굳이 그걸 담을 필요는 없다.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린 제가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일단 포트에서 빼는 게 좋지 않겠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반대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뭘 담아야 돼? 자,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것에 좀 제외되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우리가 경쟁력이 되게 강화돼 있어 갖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저는 HBM 밸류체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이 다 수입해 가잖아요. 그건 수입 안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가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전력기기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뭐 전력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뭐 물론 데이터 센터에 나오는 그런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전반적 수요가 지금 큰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전선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도 저는 괜찮다.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조선은 뭐 굳이 우리가 미국한테 뭐 수출한 건 없잖아요. 무슨 뭐 군함 준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미국발로 저희도 유조선 같은 걸 또 지금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 방산주, 그 다음에 K-뷰티라든지 아니면 K-엔터 이런 쪽들은 우리가 미국의 관세라든지 굳이 미국에 수출 안 해도 중국에 수출해도 되고 다른 쪽에 수출해도 되는 이런 상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본다면은 당분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미 그 관세, 트럼프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업종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피해갈 업종으로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그냥 제 귀에는 딱 꽂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박의 관세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볼 때는 이게 명확해질 때까지 그렇죠. 한국의 순서가 돼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는 그렇죠. 기다리는 게 낫죠. 너무 앞서 움직이지 말고 조심하면서 그렇죠. 자동차나 2차 전지 뭐 이쪽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그레이 라이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하고 그레이 라이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블랙스완은 우리가 갑자기 모르는 리스크가 터지는 건데 그레이 라이노는 이제 회색 코뿔소란 말이에요. 저 멀리서 지금 막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오는 게 보여요. 이거 뭐냐면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지금 나한테 노출될 수 있다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용감하게 뭐 코뿔소한테 돌진을 해요.
자기가 코뿔소도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굳이 그냥 코뿔소 지나갈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서 뭐 영웅이 되겠다고 달려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 트럼프 관세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 폭탄이 터진 이후의 현상들을 보면은 일단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뭐 환율적인 좀 차원에서 좀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금값이 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코인은 하락하고 있어요. 네. 요런 그런 금융 또 대체 투자 시장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좀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달러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미 수출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관세와 결국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금은 사실 국내에서 이미 저희는 뭐 많이 올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때 조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지금 시작됐는데 뭐 어제 그저께 SEC의 이제 수장께서 사실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 사실 언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는데 뭐 집권하자마자 바로 뭐 그냥 코인에 대한 규제책을 막 쏟아내는 거 그것도 웃긴 거고요. 좀 지켜보셔라. 분명히 코인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일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책이 나온다. 예, 그 부분을 기다리시면 마냥 하락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요. 예. 일부에서는 막 저기 뭐 10년 후에 뭐 영원된다 뭐 이런 말이 빌 게이츠예요. 그분들도 요즘 너무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자연주의로 막 돌아가시고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인 쪽에 조금 이제 막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국면에 있는데 그거는 그 집권 세력들이 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방이 이렇게 전망하신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관세 폭탄이 터진 상황에서 아직 이게 뭐 진정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잡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해서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또 우리나라 또 협상 관련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내용들 파악되는 대로 또 자세히 전달해서 짚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